나무를 옮기며 시작되는 작업. 자연과 인공 건조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건조시킨 나무를 사용합니다. 얘는 이제 좀 어두운 톤, 그렇죠? 얘는 좀 밝은 톤의 나무인데 서로 상반되는 나무들끼리 이제 조합을 해서 체스판처럼 만드는 거죠. 단단해서 도마로 많이 쓰이는 목재인데요. 먼저 3m 길이의 목재 중 도마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선별합니다. 크랙들이나 썩은 부분들 그리고 옹이 뭐 이런 부분들은 제품에 들어가서는 안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버려내는 작업입니다. 도마 완성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별 과정. 그렇기에 신중을 기합니다. 많은 양을 준비해도 선별 작업에서 대부분 탈락. 식재료가 올라가는 도마라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인데요. 이제 쓸 수 없는 나무들이에요, 전부 다. 이것들은요? 네, 뗄감들이에요. 네. 또 다른 색. 얘가 이제 변제인데요. 얘들은 비를 맞추면 이렇게 곰팡이가 올라와요. 항균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변제를 다 제거하고 제작을 합니다. 도마로 쓰이는 것은 항균 기능이 있다는 나무 중심부, 심재. 선별된 목재는 바로 도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선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원래 나무에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건 이 정도뿐. 3분의 1가량은 땔감이 됩니다. 엔드그레인 도마는 나무를 잘라 이어 붙여서 만드는 게 특징인데요. 이때 오차 없이 정확히 재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되었습니다. 저희가 써야 될 제품은 28mm. 28mm가 가장 이쁘게 보이는 사이즈예요. 이제 기본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건조실. 목재에 수분이 많을 경우 완성된 후에도 뒤틀릴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40도씨 전후해서 다시 한번 건조시킵니다. 2차 건조실인데 1차에서 건조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건조가 덜 된 애를 완전히 이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건조시킨 목재. 수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수분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수분 함유량을 5% 이하로 만드는 것이 철칙인데요. 건조가 덜 된 나무가 제품이 완성이 됐을 때 하자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무는 무조건 처음부터 건조, 끝까지 건조해요. 수분을 뺀 각재는 수압 대패로 수평을 맞추고 다듬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건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면과 면이 딱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품에 장력이 생기겠죠. 그 점을 없애기 위해서 수평을 완전히 잡아줘요. 수평이 딱 잡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틈이 전혀 없죠. 각재에 수평을 맞춘 후에는 자동 대패에 넣어 윗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동시에 두께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통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만든다 보니 과정도 많고 손이 많이 갑니다. 다음 작업은 엔드그레인 도마의 체크무늬 만들기. 각재를 다시 하나로 붙여주는데요. 미국 식약청 FDA 승인을 받은 본드예요. 뭐 식기류나 도마에 사용해도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주방용품이기에 특히 더 신경 쓰는데요. 접착제를 바른 나무는 두 종류를 번갈아 배열해가며 붙여줍니다. 밤나무랑 블랙우드랑 조합을 9개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예요. 접착제로 붙인 각재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약 3톤의 압력으로 빈틈없이 꽉 조여줍니다. 이렇게 24시간이 지나야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붙었지만 수평은 맞지 않은 상태. 한번 들어가다가 이렇게 꿀렁꿀렁 해버리면 나오는 결과물도 꿀렁꿀렁 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호, 표면이 정말 매끄럽네요. 수압 대패를 이용해 밑면을 평평하게 만든 것처럼 다시 자동 대패에 넣어 윗면의 수평과 두께를 맞춰줍니다. 엔드그레인 도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반복되는 작업. 나무 특성상 딱 어떤 그 기성품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께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또 건조 과정에서 휘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나무를 바로 잡아야 제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패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손길을 거치자 이제 제법 도마티가 나는데요. 이제부터는 체크 무늬를 만들 차례. 이번엔 세로로 나무를 잘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르다 말고 나무는 왜 살펴보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잘라보면 이렇게 크랙이 이렇게 생겨요. 그 지속적으로 검수를 해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자르면서 이제 힘으로 제가 살짝 이렇게 깨봐요. 그러면 미세한 크랙을 깨지거든요. 그래서 다 또 걸러내야 됩니다. 단단함이 생명인 도마에 있어서 갈라짐은 치명적인 결함. 그러기에 수시로 체크하는 것인데요. 선별 작업 끝에 도마가 될 수 있는 목재의 양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한 1톤의 나무에서 수분이 빠지고 이렇게 버려지고 하면 최종 결과물로 도마로 봤을 때는 불과 200kg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도마 무늬를 맞추기 전 또 하나 살필 것이 있습니다. 요 색깔은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지? 요거랑 색깔이 잘 맞네. 이 나무마다 색깔이 다 틀리니까요.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맞춰서 이제 조립을 하려고 색깔 고르는 중이죠. 두 가지 나무 색을 조화롭게 맞춘 뒤 나무면의 위치를 한번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인체에 무해한 접착제를 바른 후 나이테 면을 위로 돌려놓으면 체스판 무늬가 완성되는데요. 나이테는 도마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군요. 면을 세워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내구성도 단단해지고 복원력도 좋아지는 장점이 있어서 나무깨를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디자인까지 겸비한 엔드그레인 도마. 체크 무늬를 완벽하게 완성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죠. 이렇게 헷갈리기도 했고 같은 무늬가 좀 들어가고 분량도 좀 나고 했었는데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한 만큼 남은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는데요. 다시 하루 동안 3톤의 압력으로 밀착시킵니다. 다음 날 선반으로 향하는 도마.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건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태로 바로 가공을 해버리면 이제 고객님 댁에 이 제품이 가서 이제 또 변형이 올 수도 있거든요. 천천히 습기에 적응할 시간을 갖습니다.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엔드그레인 도마. 이제 샌딩 작업입니다. 거친 벨트에서 샌딩을 시작해 고운 벨트로 마무리 짓는데요. 샌딩면이 닿은 면이랑 안 닿은 면이 표시가 나죠. 이런 안 닿은 면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샌딩을 해줘야 됩니다.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말 매끄럽게 변했네요. 사용자가 편히 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샌딩 작업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증을 달고 사는데요. 20장에서 30장 닦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못 닦아요. 발목이 너무 이제 무리가 가서 상체를 힘을 누르잖아요. 여기가 시큼시큼합니다. 지금도. 네. 어느새 직업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수 코팅 과정. 수분과 오염에 약한 목재 도마의 단점을
식물성 오일로 코팅해서 보완해 주는 것인데요. 코팅 작업이 끝나자 또 뭔가를 가져오는데 이 검은 액체는 뭐죠? 천연 오일과 옷을 섞어서 만든 건데요. 다른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감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오일과 옷을 섞어 바른 도마는 코팅 효과가 더 높아지는 한편 목재 색깔도 살아나 아름다워지는데요. 한 달의 제작 시간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엔드그레인 도마.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도마로서 완성도도 뛰어납니다. 관리만 잘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군요. 아주 상태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지는 제품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주방용품을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함안군. 뭔가 두들기는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쇠를 다루는 대장간입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소리가 칼을 만드는 소리였군요. 수제 칼도 만들고 다마스커스 접시 칼도 만들고요. 요리하시는 분이 하나 갖는 게 소망일 만큼 고가 칼만 만드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칼은 강도와 탄성이 높은 칼로 특유의 화려한 물결 무늬가 특징인데요. 단단함을 자랑하지만 제작이 까다로워 숙련된 기술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접시칼, 다마스커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한 쇠, 물른 쇠 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 쇠를 이용해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강한 거가 너무 칼로 전체가 되면 쉽게 부러지고요. 고강도를 쓰기 위해서는 물른 게 이제 받쳐져야 돼요. 1600, 1700도까지 고열을 올려야 돼요. 철 표면이 녹아야 이제 붙잖아요. 이제 표면 녹을 때까지 달궈야 돼요. 한창 달궈지는 쇠를 갑자기 꺼내더니 그 위에 흰색 가루를 뿌리는데 소금 같기도 하고 대체 이것의 정체가 뭔가요? 봉사라고 이제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쇠가 고열에 들어가면 타버려요.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제 이물질을 없애주고 타는 거를 방지해줘야 쇠와 쇠끼리 접지가 잘 돼요. 서로 다른 쇠를 하나로 만들기까지 타이밍에 맞게 수시로 뿌려줘야 하는 봉사. 그러기 위해선 불의 변화를 세심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빨간색이면 다 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더 고열로 올라갈수록 이제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하얀빛으로 바뀌어요. 그때가 이제 표면이 녹아 들어갈 때죠. 기다리던 때가 오자 놓치지 않는 김정식 씨. 바로 쇠를 꺼내 망치질을 하는데요. 뭘 보시는 거죠? 잘 붙었나 보는 거예요. 공백이 없잖아요. 다시 불 속에 넣어 녹여줍니다. 지금부터가 단조 작업의 시작인데요. 첫 번째 망치가 녹은 쇠를 다져주는 역할이라면 두 번째 망치는 쇠를 늘려주는 역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쇠로 만드는 것이죠. 웬만한 힘 갖고는 빨리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달궈져 있을 때 센 파워 가지고 빨리 늘려내요.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 작업. 쇠 상태에 맞춰 망치질의 속도와 강약도 조절합니다. 안까지 완전히 녹은 쇠는 떨어지지 않게 반으로 접은 후 사이가 잘 붙게 다시 붕사를 뿌려주는데요.
이렇게 힘든 작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쇠와 쇠 사이에 이게 표면이 녹았잖아요. 녹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접지만 이렇게 되면은 접지가 약해요. 공기 기포가 없게 두드리면서 붙여 나가면서 센 불을 다 빼내는 거죠. 빼내면서 이제 완전한 접지를 시키는 거죠. 서로 다른 성질의 쇠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이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좋은 칼일수록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이죠. 400에서 500겹 정도 접는 게 문양도 이쁘고 적합하더라고요. 그 이하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질 바뀐 게 조금 떨어지고 또 문양이 많이 거칠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접으면은 또 탄소가 도망을 많이 가갖고 칼이 약해져요. 보통의 인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칼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순간부터 불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한겨울에도 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 멀리서는 잘 안 보이니까. 땀 흘리며 불과 싸운 결과 마침내 약 500겹의 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쇠는 막대기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주는데 망치질이 더없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붙인 부위가 완전한 접지되기 전까지는 약해요. 그래서 이제 두드릴 때도 세게 못 두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봐가면서 두드려야 돼요. 막대기 모양으로 불에 달궈준 후 재빨리 빼서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단단히 고정시킨 쇠의 윗부분을 잡아서 한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꽈배기처럼 꼬이기 시작하는 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꼬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덜 쪼였네 위에. 네? 위에 딱 아구를 맡겨줘야 벌어지질 않네. 속까지 달궈진 쇠라고 하지만 성인 남자 2명이 힘을 써도 벅찬 작업입니다. 됐다. 꼬면서 종이처럼 얇게 돼가지고 층층이 바뀌어버렸죠, 그죠? 이 통째 두드려서 날을 만들어도 강한 쇠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칼날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시작된 단조 작업. 꼬여서 동그랗게 변한 쇠가 여러 번의 망치질을 거쳐 다시 납작한 형태로 바뀝니다. 망치 소리가 굉장히 큰데 네, 청량은 괜찮으세요? 아주 오른쪽 귀 잘 안 들려요. 왼쪽 귀밖에 안 들려요. 한쪽 귀에 청력을 잃으면서까지 놓을 수 없는 다마스쿠스 칼 만들기. 그러는 사이 일정한 두께로 납작하게 박힌 쇠. 이 상태에서 잘라주는데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다마스커스 강입니다, 얘가. 그리고 얘는 고탄소 강이고요. 고탄소가? 예. 그리고 이제 얘도 강하지만은 얘보다 한층 더 강한 이제 강제를 중간에 넣고 요렇게 붙일 거예요. 고탄소강을 넣어줌으로써 다마스쿠스 칼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보완해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칼이 날을 세워놨을 때 오래 유지되고 칼이 절삭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진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급 칼로 바뀌는 거죠. 지금부터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야말로 초집중 상태, 모든 신경을 칼에 쏟습니다.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다마스쿠스 칼. 수십 년을 만들다 보니 이제는 칼 표면만 봐도 완성도를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외부를 보면은 대충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요. 뜬 자리라든가 덜 붙은 자리는 표시가 납니다.
완성된 다마스쿠스 칼은 1차 연마 작업을 통해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아무래도 저기 열이 많이 나니까 손을 많이 댑니다. 이런 데도 그렇고 거의 이제 매일 이렇게 물집이 잡혔다 아물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연마까지 마친 칼은 가장 중요한 열 처리에 들어갑니다. 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단단해져서 칼로서 쓰일 수 있게 되는데요. 불에 한 번 더 넣어서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경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자국 나잖아요. 삐져 먹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멀쩡합니다, 이빨이. 썰을 이래 해도 얘는 잘 안 망가져요. 경도까지 높인 칼은 2차 연마를 통해 날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화철에 넣어주는데요. 탄소가 산화가 빨리 되면서 더 파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층계가 일어나면서 고유의 문양이 나타나요. 닦아내자 서서히 나타나는 무늬. 집념과 인내로 만들어낸 다마스쿠스 칼. 얇은 종이는 물론 캔까지 단번에 잘라버리는데요. 하나 만들고 마음에 딱 들면은 뿌듯하죠. 그래서 오늘 또 한 작품 했구나 하고 아 이제 이 칼은 의뢰하신 분한테 가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